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뭐랄까 가장 교묘한 공격 기법 중 하나죠. 바로 힙 익스플로이트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. 도대체 메모리가 어떻게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죠. 자, 어떤 대단한 작전을 펼치기 전에는 그렇죠. 설계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. 이 흰 메타데이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컴퓨터 메모리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이건 각 구에게 등기부 등본 같은 겁니다. 그리고 모든 위대한 탈취극이 다 그렇잖아요. 바로 이 공식 기록을 조작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힙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관리용 데이터,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등기부 등본이 사용자 데이터 바로 옆에 아무런 담장도 없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처음부터 잘못 만든 건 아니었어요. 당시에는 속도가 중요했으니까요. 보안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성능을 택한 나름 합리적인 설계였죠.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수십 년 동안 공격자들에게 활짝 열린 문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. 먼저 이 구조의 근본적인 약점이 뭔지, 즉 아킬레스건을 짚어보고요. 그리고 전설적인 익스플로이트 기법 2가지를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. 대체 어떻게 작은 균열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공격은 절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아요.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 같죠. 여기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사이즈 필드를 건드려서 메모리 관리자를 속이는 겁니다. 어이, 이 땅 사실은 저기까지 전부 내 거야! 이런 식으로요. 아니면 FD 포인트를 조작해서 다음에 할당될 메모리가 전혀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이 모든 게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인 거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. 이름부터가 아주 강력하죠? 하우스 오브 폴스.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. 이 기법의 시작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소름 돋는 질문 하나입니다. 만약에 말이야,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속여서 이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가 전부 네 거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? 바로 이겁니다. 이 질문에 yes라는 답을 만들어내는 순간 게임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 무대는 바로 탑 청크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. 여긴 말 그대로 할당된 메모리의 최전선,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광활한 미개척지 같은 곳이에요. 이게 바로 그 작전 계획입니다. 총 5단계죠. 먼저 탑 청크의 크기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덮었습니다. 일종의 선언이죠. 이제부터 온 세상이 내 것이다.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요. 다음, 그 거리만큼의 거대한 메모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시스템은 이만큼의 땅에 전부 내 것이었구나 하고 착각해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던 그 목표 지점의 주소를 넘겨주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으면 게임 끝이죠. 결과적으로 모든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. 메모리 관리자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, 스택, 라이브러리 할 것 없이 이 모든 메모리 공간이 그냥 하나의 거대하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힙 덩어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면 어떡할까요? 즉, 공격자가 메모리를 쓰고 난 뒤에 시스템에 돌려주면 free라는 함수를 직접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. 바로 이럴 때 쓰는 아주 교묘한 우회로가 있습니다. 하우스 오브 오렌지입니다. 네, 바로 이 제약 조건 때문에 공격자는 훨씬 더 창의적이어야만 합니다. 직접 할 수 없으니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판을 짜야 하는 거죠. 작전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일부러 탑 청크에 오류를 일으켜서 크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요. 그런 다음 그 엉망이 된 탑 청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메모리를 요청하는 겁니다. 그럼 시스템은 이거 내가 처리 못하겠는데? 하면서 지원군, 즉 시스말록을 부르게 되죠. 그런데 이 지원군이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된 옛날 탑 청크가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정리한답시고 해제해서 언설티드 빈이라는 임시 보관함에 던져 넣어버립니다. 공격자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죠. 자, 이 언설티드 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메모리 조각들을 모아두는 곳인데요.
공격자가 조작한 청크가 일단 여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고전적인 수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. 바로 해커들이 가장 원하는 능력 중 하나인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값을 쓰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. 그럼 그 막강한 쓰기 능력으로 어딜 공격할까요? 바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터를 노립니다. 이걸 조작한다는 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따라야 할 매뉴얼 자체를 바꿔치게 하는 것과 같아요. 비상시 이 절차를 따르시오 라고 적힌 곳에 비상시 내 코드를 실행하시오 라고 써넣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겁니다. 프로그램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하고 스스로 작동을 멈추는 순간 아까 우리가 심어놓은 가짜 파일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내려가고 그 가짜 파일에 연결된 가짜 매뉴얼이 실행되면서 결국 공격자의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설계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두 가지의 전설적인 공격 기법을 살펴봤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럼 이제 이 기법들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설계 결함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, 그리고 요즘 시스템들은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두 기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하우스 오브 포스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내가 원하는 곳의 주소, 즉 포인터를 얻어내는 게 핵심입니다. 반면에 하우스 오브 오렌지는 훨씬 더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자체를 빼앗아오는 좀 더 지능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결국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.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관리용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그냥 바로 옆에 붙여놓았던 그 물리적 인접성 때문이었어요. 속도를 위해 내렸던 그 결정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었던 거죠. 물론 지금은 하우스 오브 포스처럼 탑 청크 크기를 검증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허점들은 대부분 막혔습니다.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런 특정 공격 방법은 막혔을지 몰라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가정을 파고드는 공격자들의 창의력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 고전적인 공격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근본적인 가정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익스플로잇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줍니다. 당연한 것은 없다고요.